2009년 6월 12일 시가현 마이바라시에 위치한 한 분뇨 정화조 탱크. 이날 정화조 관리업체 직원 A씨는 평소처럼 정화조 바닥에 가라앉은 침전물을 빼내기 위해 맨홀에 호스를 집어넣고 펌프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물질이 걸린 것인지 아무리 펌프를 작동해도 침전물이 제대로 흡입되지 않았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A씨는 맨홀 뚜껑을 열었고 그곳에는 충격적이게도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이며 왜 이런 곳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모리타 시게나리. 학창시절 180cm의 큰 키에 배구부 소속이었던 그는 졸업 후 대기업 유리 제조업체에 취업해 정직원으로 일하던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을 하며 아내와 결혼했고 이내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둘이나 태어나는 등 행복한 가정을 꾸렸죠. 그의 주변 이웃들에 따르면 아이를 무척 아끼는 아버지였어요. 늘 친절했고 리더십이 있었어요. 주민 자치회 활동도 정말 적극적이었죠. 라며 하나같이 그에 대한 칭찬을 했는데요. 모리타는 아내와도 사이가 좋아 종종 가족여행을 다니기도 했고 이웃 주민들에게 기념품이나 선물을 전해주는 등 그림으로 그린 듯한 행복한 집의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다른 일면도 있었는데요. 모리타는 밖에선 무척 상냥한 인물이었지만 직장에선 유리 제조 작업의 감독관이었다 보니 굉장히 엄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면 일과 가정에 충실한 평범한 인물로 보이지만 사실 그에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란 바로 12살 연하의 부하 직원과 불륜관계였던 것이죠. 그는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오가와 노리코라는 여성과 친하게 지냈고 함께 사이좋게 밥을 먹는 모습을 다른 직장 동료들이 목격하는 등 본인들은 비밀로 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대충 눈치채는 그런 사내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닌가? 라고 의심해 다소 날선 대화를 주고받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가와 씨는 친구에게 사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폭력을 휘둘러 라며 고민 상담을 한 적도 있었죠. 이렇게 우여곡절 많은 불륜관계를 지속하던 두 사람이었지만 2009년 6월 10일 노리코 씨가 갑자기 모습을 감춥니다. 2009년 6월 10일 이날 저녁 8시까지 야근을 한 오가와 씨는 업무를 마친 후 회사 앞에서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휴대전화를 만지며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그녀의 마지막 목격이었죠. 당시 부모님은 퇴근 시간이 훌쩍 넘었는데도 귀가하지 않는 딸을 걱정해 다음 날인 6월 11일 곧바로 경찰에 실종신고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 과정에서 몇몇 중요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우선 실종 당일 오가와 씨는 갑작스럽게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어머니가 직장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근 후 그녀는 가족에게 데리러 와달라 라는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경찰은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줄 누군가가 있었다고 파악해 그녀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녀가 휴대전화를 가족 연락용 휴대전화와 가족 이외용 휴대전화로 나누어 2개를 사용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런데 수사가 시작된 바로 다음 날인 6월 12일 시가현 마이바라시의 분뇨 정화조 탱크에서 침전물 펌프 작업을 하던 직원 A씨가 항구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당시 경찰은 시신을 회수하는 한편 현장 주변을 격리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시신의 신원은 이틀 전인 6월 10일 실종되었던 오가와 노리코 씨로 판명되었으며 맨홀 뚜껑 주변에선 그녀의 뭉친 머리카락, 마스카라, 화장품 등의 유류품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맨홀 근처에선 다량의 혈흔 반응이 있었지만 실종 당일 지역에 비가 내렸던 탓에 대부분 쓸려 내려간 상태였죠. 한편 시신이 발견된 분뇨 정화조는 깊이 2.2m, 넓이 4.4m로 성인이라고 해도 빠지면 머리까지 잠기고도 남을 공간이었는데요. 부검 결과 시신의 머리 부분에는 끝이 날카로운 공구 같은 것으로 긁은 듯한 상처가 있었으며 왼쪽 후두부는 둔기로 강타당해 뼈가 보일 정도로 함몰된 상태였고 양팔에는 공격을 막다 생긴 방어흔이 잔뜩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녀의 사인이
폭행이 아니었던 것이죠. 부검 결과 밝혀진 사인은 오물 흡입에 의한 질식사였던 것입니다. 즉, 범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30회 이상 공격한 후 쇠약해진 그녀를 산채로 정화조에 빠뜨렸던 것이죠. 이에 경찰은 범행 방식으로 볼 때 범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히 강한 사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 그녀의 주변 인물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 그녀와 불륜관계였던 모리타 시게나리였습니다. 당시 체포된 모리타는 범행에 대해 추궁하자 전혀 기억이 없다,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라며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결과 모리타가 범죄에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물이 발견되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증거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하나, 휴대전화. 당시 경찰은 모리타를 체포하며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데이터 이력을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 모리타는 피해자의 실종 다음 날인 2009년 6월 11일 어째서인지 하필 이날 피해자인 오가와 씨와의 대화 이력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상대 역시도 모리타였죠. 게다가 이들은 평소엔 불륜관계답게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6월 11일 이후 모리타는 아무런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는데요. 이는 즉 그녀가 사망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둘, 자동차. 피해자 사망 이후인 6월 13일 이날 모리타는 운전하다가 돌이 튀어서 앞유리에 금이 갔다, 룸미러를 조절하다가 부러졌다 라며 본인의 자동차를 수리점에 맡겼습니다. 그는 돌이 튀어서 유리에 금이 갔다고 했지만 정작 금은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간 상태였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수석 시트에서 오가와 씨의 혈흔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경찰이 자동차 전부를 조사하자 자동차 뒷바퀴 브레이크 드럼 부분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었고, DNA 조사 결과 이 혈흔은 피해자 오가와 씨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상이 가능한 것은 모리타가 차 내에서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공격했고, 몸싸움 과정에서 앞유리 안쪽과 룸미러가 고장났으며 이내 바깥으로 도망치던 그녀를 쫓아가 30회 이상 공격, 최종적으로 힘이 빠진 그녀를 맨홀에 유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셋, 목격자. 2009년 6월 10일 밤 10시 30분 무렵 이날 시신 발견 현장인 맨홀 근처를 운전하던 트럭 운전수가 한 가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평소라면 차가 있을 리가 없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 수상한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종은 모리타의 것과 동일했죠. 결국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모리타는 기소되었고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두 사람은 불륜관계를 둘러싼 트러블이 있었다, 피해자 사망 시각에 모리타가 함께 있었다, 모리타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를 둔기로 공격한 후 산채로 정화조에 유기했다 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이 주장에 대해 차 내에서 발견된 소량의 혈흔은 예전에 오가와 씨가 흘렸던 코피다, 뒷바퀴 혈흔은 예전에 오가와 씨가 모리타의 타이어를 교체해주다가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묻은 것이다, 애초에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았으며 살해 동기가 없다 라는 말과 함께 다른 진범이 있으며 모리타는 무죄라고 주장했죠. 이후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갑작스레 자동차를 수리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반복했다, 불합리한 변명을 거듭하는 데다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범죄의 계획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기징역은 합당하지 않다 라는 말과 함께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모리타는 곧바로 항소했는데요. 하지만 2013년 2월 항소와 상고 전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그의 형이 확정됩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사실 따로 진범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하기엔 모리타의 범행 이후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럽다 보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사람을 산채로 정화조에 던진다는 게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